정치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법원에서 관세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거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한 차례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국내에서는 대선 일정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또 관세 뉴스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중단시켰는데 이걸 갖다 또 효력을 중진시키고, 그리고 또 철강에 대해서 관세 올리고 뭐 협상을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또 관세 뉴스가 시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개월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규모 면에서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대선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소외업종이 순환매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외주 중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뭐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미국도 뭐 주간으로 보면은 한 2% 정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미국 종목들 중에서는 국제유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에너지주 정도가 빠졌고, 그 외 종목군들은 비슷하게 올라서요. 뭐 2에서 3% 정도 사이,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가서 미증시는 고르게 다 올라갔다. 뭐 특별 몇몇 종목군들이 끌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제 비교적 고르게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우선 이제 연방법원에서 상호관세 대통령 권한 없다, 그래서 권한 없는 걸 행사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법원에서 이거 서류 심사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 중지, 그러니까 일단 관세는 유지해, 우리가 서류 볼 때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일부 분석에 의하면 상고법원이 그 판사 구성이 공화당 쪽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다시 이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종 판결 자체도 저 상호 관세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무역법 몇몇 가지를 뒤져가지고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다더라. 그러면서 일단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막 중국을 비판하고 또 그러고 나서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물가 지표나 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이 안 좋았던 지표들도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5월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5월을 반영하게 되는 지표들, 그러니까 6월 넘어가게 되면 그 지표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괜찮았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시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이유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이 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하락 속도가 좀 주춤거렸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중에 이제 상승하면서 각각 실적과 다 머스크 이슈로 이제 각각 올라가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트럼프가 다시 이제 관세를 또 언급을 자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 관세 50%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철강을 시작으로 해서 개별 품목 관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뭐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그 상고법원 심리 기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판결 나올 거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 이미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는 관세를 나는 기어이 부과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서 협상하는 어떤 국가들, 협상하는 국가들이 법원이 무효라는데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른 방법으로 계속 관세 불가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다른 나라들이 협상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일부러 좀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관세 뉴스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가 또 겁도 줬다가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주말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게 트럼프가 막 중국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왜 중국을 비판했나 이렇게 봤더니 중국에서 아직까지 히토류를 안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중요한 게, 이게 자석 만드는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모터, 뭔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에는 다 들어가거든요. 특히 미국의 전투기, 뭐 잠수함 이런 거 있죠. 뭐 전투기 한 400km 이상 들어가고요, 한 대당. 잠수함에는 4,000km 이상의 히토류가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방위산업부터 시작해서 첨단 IT,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관절이 가동되려면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히토리 안 보내주냐, 그때 만나서 보내줄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 이게 불만인 거고,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우리한테 안 주면서
중국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최첨단 사양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서로 눈치 게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하면서 실무자들끼리는 이게 합의가 안 되니 베덴트 말만 따라 그냥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정상 간의 어떤 통화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기 전까지는 압박도 했다가 또 시장이 또 흔들리면 뭐 대화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그 서막을 또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5월 보면 미국은 5월 강세장이 역대적으로 강했어요. 최근 35년 중에서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강한 5월을 맞이했거든요. 그럼 이제 5월에 이렇게 강했는데 그럼 6월은 어떠냐? 그러니까 6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동안 보면 6월에 하락했던 거는 뭐 한 번인가 밖에 없거든요. 2022년. 근데 저 2022년이 인플레이션 막 문제되고 미국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뭐 금리 인상을 한 방에 0.5를 하네, 0.75를 하네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미국은 6월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투자들이 내심 5월에도 좋았으니까 6월에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 임기 첫 해, 임기 첫 해를 보면 6월에 잠깐 이제 좀 초반에 괜찮았다가 초반 넘어가면서 흔들렸다가 다음에 이제 6월 후반부터 7월, 8월까지는 아주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 중반까지는 전통적으로는 조금 고전하는 시기라서 저게 또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가 끝날 때 이제 반기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하느라고 이제 초반에 매도 물량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시기하고 겹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6월 중반까지는 미증시가 조금 전통적으로는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이런 이제 패턴대로 가는지를 조금 더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종목들 추이를 보면 조금 변화가 생긴 게 이게 이제 금요일 거 반영하지 않은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은근히 다들 올라갔어요. 근데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꼽아놓고 보면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올라가는데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빠지긴 했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제법 강하게 올라갔고 테슬라가 굉장히 부진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지금 약물 복용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애플 둔하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주 빠르게 올라갔던 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정도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간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 이런 종목군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구도였는데 개별적으로 좀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세게 올라갔어요. 근데 140달러가 올해 이제 저 2월 이후에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0달러를 넘어가지 못한 게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140달러를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괜찮았었는데 머스크가 특히 경영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주말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충돌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무슨 약물 많이 복용한다더라 이런 이슈들이 좀 더해지면서 밀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종목을 딱 찍은 게 보여드리는 게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강하게 올라가려면 예전에 어떤 강했을 때 시장을 끌고 갔을 때 주도주들이 완벽하게 회복하는 이슈를 좀 만들어내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컴백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어떤 AI 실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의 메인 재료는 관세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제가 지난 주중에 한번 보여드린 대로 역대급으로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큰 하락 사이클 이후에 상승 전환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리 보면 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추세가 3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양봉 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조정, 120월선에서의 어떤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반전 사이클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는 계속 이제 좀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코스닥은 조금 완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대형주 쪽에 힘이 실리고 중대형주들의 관심이 있을 때 코스닥이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코스닥 대형주들 쪽으로도 조금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 730대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고 나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면 또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710과 730이 그 터널이었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30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으로 이걸 위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양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보면 이미 바닥은 친 것 같고, 그러니까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령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되게 차별화 장세가 될 거다. 가는 종목과 둔한 종목의 차이가 되게 많을 거라서 좀 업종별 선정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그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는 거의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는데, 월간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처럼 매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10개월 만에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에 매매한 종목,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매매한 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 이제 맞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조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를 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깐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5월 전체로 보나 지난주로 보나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아주 크다라기보다는 산별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매수로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마저 매수로 바뀌고, 그동안에 이제 매수 누적했던 하이닉스가 또 탄력 붙이면서 이제 두 종목이 시가총액 1, 2위 종목,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외국인들이 끌어가면서 가게 되면 이제 지수가 탄력을 붙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다 서다 하는 방식 있잖아요. 가다 매물 소화하고 가다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냥 순환매만 돌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는 좀 소극적인 장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키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흐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들 지난주 상승률 보면 코스닥은 조금 소외됐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근데 뭐 통신줄이 이미 올라오긴 했었는데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되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체로 강했는데 그 카카오가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GS건설 이런 건설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간 반면에 뭐 전차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대형주군들인데 대형주군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서, 근데 이게 보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그냥 대형주 장세였다. 예, 중성주보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강세를 보여서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들은 되게 별로네. 나는 시장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좀 수급을 좀 냉정하게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번 주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1990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궤적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평균치로 보면은 대선 직후에 한 1, 2주 정도 고전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첫 주 고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뭐 거의 좀 뭐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두 달 차에서부터는 하락하고 흘러내리고 이런 경향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선이고, 이번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대선 끝나면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다음 취임할 때까지 시차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시차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거라서 곧바로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기호 1, 2번 후보 전부 다 추경을 더 늘릴 거다, 증액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이 단계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증가된다는 점에서 보면 과거 평균치의 어떤 궤적하고는 조금 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적어도 하반기에는 이 지표 자체를 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 부양이 우리 증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을 보면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국 협상이 과연 늦춰질 거냐.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 약간 법원 판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 발 물러서려고 하니까 막 이제 관세 압박 가하고 막 철강 이제 관세 50% 부과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압박이 이제 세게 나올 텐데,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법원 판결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더 협상을 서둘러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조건, 기존의 어떤 조건보다는 다른 나라 쪽이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제 또 트럼프가 별의별 SNS 글을 많이 올릴 거니까 흔들렸다가 또 회복되다,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괜찮은데 이번 주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수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시작한 데이터라서 5월 수치는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이 됐다. 일단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가 됐다. 또 그리고 이제 110% 막 100몇 %씩 되던 관세가 내려와 있다. 이런 것들도 반영됐고, 반면에 10% 부과되어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서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표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FOMC 회의 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신중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신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 10개월 만에 매수하고 있고, 근데 특히 삼성전자를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게 홍콩의 ETF 상장하고 그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홍콩 증시에서의 어떤 두 배,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두 배 올라가거나 두 배 빠지거나, 등락폭에,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좀 장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타고서 좀 올라가게 될지, 요 흐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인데 저점들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대선은 이제 보통 과거에 보면 대선 끝나고 1, 2주 정도는 신중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슈퍼 추경이 또 있어서 이게 지금 뭐 말로는 뭐 최소 20조 원, 그 다음에 뭐 40조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어떤 돈이, 그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돈이 추가적으로 풀리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조금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이제 순환매가 지난주에 돌았잖아요. 특히 이제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군들이 지난 주말에 방산이라든가 원전, 뭐 금융,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주 후반에 빠지고,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에 아주 돌아가면서 하루씩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외주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보다 소외주 쪽에서 한두 개 정도가 이번에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주들의 어떤 등장 초반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핵은 히토리와 반도체 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의 지표,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이미 증시에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 반영된 건 제가 보기에는 업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이제 경기 회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혹시 가게 될지, 이렇게 되면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외주들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존의 강세냐, 아니면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이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소외주가 이제 순환매만 돌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이 소외주들이 이번 주 거래일이 이제 이틀이 없어서 뭐 좀 면밀하게 살펴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구도를 보이는지 이것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6월 증시 2014년 이후로 보니까 코스피는 7번 오르고 4번 빠졌고요. 코스닥은 6번 오르고 5번 빠졌습니다.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2022년도에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가
불안하고 막 이제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 막 치솟고 금리 막 여기저기서 올린다고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트럼프 때 예, 그때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막 벌어질 때 예,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빠졌던 데는 다 저런 이슈가 있었을 때고 그 외에는 이제 조금 6월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대로 갈지는 초반에는 트럼프의 입,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그럴 때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좀 따박따박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6월에 그런 소외주 특히 그런 쪽에서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